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1.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고가에서 약간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1월 8일 이번 주 월요일인데 한 7, 8%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한 악재가 생겨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는 조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하게 악재가 있다 그러면 이미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62평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 구간을 갔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그쵸? 무언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근거가 셀트리온 제약 측면에서 본다면 그쵸? 개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뭐가 돼요? 합병 이슈가 있다. 합병 이슈를 누가 밀어요? 서정진 회장. 그쵸? 서정진 회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이유를 따지지 말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딱 그 내용까지만 보고 여기서 시세를 어떻게 따먹을 건지 그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근데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해서 제약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HLB도 그렇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 24년 들어서 그쵸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가거나 시세가 지금부터 엄청나게 터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에서 그쵸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시세 대시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테마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테마는 개별적인 이슈 즉 셀트리온과 같이 그쵸 오너가 합병을 막 밀어붙여서 그쵸 이쪽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뭐 급격하게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큰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물론 이 금리 인하의 시점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상반기 내에는 된다. 그렇죠? 상반기 내에 대해서 3월 달에 할 거냐, 4월 달에 할 거냐, 5월 달에 할 거냐, 6월 달에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등락폭이 심해질 겁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5.5%, 그쵸? 금리가 5.5%인데 이 5.5%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타격이 없다? 그랬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겠죠. 그쵸? 타격이 있으니까 잡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기보다 그 새로운 스타가 기존의 스타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순환매가 위에서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가 누구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렇죠? 이런 쪽에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내용이 달라요. 무슨 내용이냐? 자,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보인다. 오케이,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성장주가, 그쵸? 성장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인다. 이게 맞나요? 이론상 틀리다.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게 23년이고요. 예전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그쵸? 성장주는 주가가 올라간다. 금리가 인상하든 인하하든. 물론, 인상과 인하의 이 타이밍에 따라서 급락하는 상황이 있죠. 그 구간을 피하는 게 목적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을 모두 다 피해오고 그 첫 번째 단계의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상황들 뭐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무언가 액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백날 얘기해봤자 주가에 반영될 것 같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죠? 애초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고가 딱 찍으면 그때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슈가 있다. 근데 테마가 형성되네. 뭐에? 제약주에. 그게 뭐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 그렇죠? 뭐예요? 신고가죠. 그렇죠? HLB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뭐예요? 신고가예요. 그리고 또 종근당 또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알테오젠 그렇죠? 신고가예요. 아니 모든 제약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대장이 어디예요? 개별적인 이슈는 다르다. 하지만 그중에 대장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가격 전략을 만들자. 그렇죠?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렇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지 안 갖춰지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보유기간까지 체크하자. 근데 그게 개별적인 이슈에 의한 게 아니라 이미 신고가를 갖고, 그쵸? 여기 뭐예요?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쵸? 이런 큰 종목이 물론 시가총액 기준에서 HLB보다 작아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의 셀트리온을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쵸? 40조 가까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졌다.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서 뭘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용을 갖추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춰지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서 매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셀트리온 제약을 얼마에 살지 그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옆에 보시는 내용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신년 이벤트로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1월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셀트리온 제약이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만 신고가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신고가 종목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느냐? 1월 10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8시 51분. 그쵸? 정확하게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되고요. 3S 8시 57분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밑에 8% 강세. 그쵸? 시가부터 시작해서 보합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8% 강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고가를 만들고 뭐가 됐어요?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에 잡을 수는 없겠는가? 그쵸? 1월 8일 날. 그쵸? 이때 저가에 잡았으면 몇 프로예요? 대략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1월 8일 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8일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그쵸? 8시 57분 장시작 전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스트 소프트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어때요? 1월 8일 시가부터 지금 15% 수익권에서 주가 안 빠지잖아요. 올라갔는데 이런 거 무서워서 못 살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진짜 철저하게 보유기간을 2주 안으로 맞춘다. 그리고 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었을 때 내가 장기 투자를 하지만 그 장기 투자의 구간은 최장 3개월 안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저가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와 저가 잡았다.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죠? 세 달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면 오케이 너무 좋지. 안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단 기간에 끊고 우리는 무한정 살지 않아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게 신고가 매매 전략이다. 손절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주가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 그러면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23년도에 제일 강했었던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시세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돌려서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2월달 그쵸? 2월달 여기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 구간 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신고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신고가 확인하고 조정 보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그쵸? 매수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충분히 나왔을 때 매도한다. 고가 잡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시노펙스 오늘 16%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팔았어요. 이날 1월 4일 날. 그러면 제가 팔고 나서 어느 정도가 더 올랐죠? 30% 이상 더 올랐습니다. 제가 이 수익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자,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쭉 올려서 보잖아요. 자,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쭉 내리잖아요. 계속 공략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그쵸? 12월 20일 시노펙스. 왜? 신고가 돌파 구간이잖아요. 신고가 돌파 구간. 그쵸?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을 해야지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부분 고가에 물려있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고가에 물려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것과 같이
이런 종목들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아까 전에 봤죠? 이거를 12월 22일 날 공략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0%씩 30%씩 급등을 해버리죠. 이런 종목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내가 추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역시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 제약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자 보세요. 고가 맞고 조정 중이다. 근데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린 여기서 너무 떨어졌을 때 싸게 사겠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쵸? 20일 찍고 반등 나온다. 그럼 반등 나오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잡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산다.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왜 이런지 원리를 알아야 내가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셀트리온 제약의 신고가 매매 전략을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그렇죠?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쵸?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약이다 아니면 뭐 번거롭다 싶으면 그냥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신고가 매매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